비와 비율 핵심의 개념을 살펴볼까요? 개념 1. 두수 비교하기. 변하는 두 양의 관계를 알아볼게요.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으로 한 모둠을 구성할 때 모둠수에 따른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모둠의 수가 1이면 남학생 수는 4명, 여학생 수는 2명이죠. 모둠의 수가 하나씩 늘어나면 남학생 수는 4명씩 늘어나고 여학생 수는 2명씩 늘어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모둠수에 따른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 이 두 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선은 뺄셈으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모둠수에 따라 남학생 수는 여학생 수보다 각각, 그럼 남학생 수에서 여학생 수를 빼보세요. 2명, 4명, 6명, 8명, 10명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죠. 뺄셈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모둠수에 따라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관계가 변하게 됩니다. 나눗셈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남학생 수는 항상 여학생 수의 몇 배일까요? 남학생 수를 여학생 수로 나눠보면 항상 남학생 수는 여학생 수의 2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나눗셈으로 비교했을 땐 모둠수에 따른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처럼 두 수를 비교할 때는 뺄셈 또는 나눗셈으로 비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 뺄셈으로 비교한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나이 차를 비교하는 경우 누가 누구보다 몇 살 더 많다? 아니면 누가 누구보다 몇 살 더 적다. 자, 이렇게 뺄셈으로 비교를 할 수 있고요. 나눗셈으로 비교를 합니다. 1,000원짜리 물건은 500원짜리 물건에 비해 가격이 몇 배인지 구하는 경우 1,000을 500으로 나눠서 2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 뺄셈과 나눗셈으로 비교가 가능해요. 그러면 나무의 높이가 200cm이고 어느 시각 나무의 그림자 길이를 재어보았더니 150cm래요. 나무의 그림자 길이는 나무의 높이의 몇 배일까요? 두 수를 비교하는데 누가 누구의 몇 배냐? 나눗셈으로 비교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림자 길이가 150cm, 나무의 높이는 200cm이므로 150을 200으로 나눠서 표현해주면 됩니다. 이런 경우 200분의 150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기하분수로는 4분의 3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4분의 3배 또는 소수로 표현하였을 때는 0.75배라고도 나타내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두 수 비교하기 개념을 살펴보았어요. 두 번째 개념으로 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이와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바로 비라고 하는 거예요.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한다. 즉 누가 누구의 몇 배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나눗셈으로 나타내 줄 수 있었잖아요.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이와 같은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것이 비입니다. 그러면 두 수 3과 2를 비교합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3은 2의 몇 배냐? 3은 2의 몇 배입니까?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 주었죠? 바로 이것이 비가 되는 거예요. 읽을 때에는 3대 2라고 읽습니다. 그렇지만 비를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3대 2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3과 2의 비 또는 2에 대한 3의 비 또는 3의 2에 대한 비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뭐뭐뭐에 대한이라고 밑줄이 그어진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 2라고 하는 요 수가요. 바로 여기서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3대 2에서 이 뜻이 뭐라고요?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3이 2의 몇 배냐? 즉 기호의 오른쪽에 있는 수 2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뭐뭐뭐에 대한 바로 그 앞에 있는 2가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담 3대 2, 3과 2의 비, 3의 2에 대한 비는 모두 3을 먼저 읽어 표현했는데 이것만
2에 대한 3의 B라고 해서 기준이 되는 수 2를 먼저 읽어 표현해 주었네요. B의 여러 가지 표현, 요 네 가지 표현의 방법을 꼭 익혀두세요. 네모 대 세모와 세모 대 네모는 서로 다른 비입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얘네들은 서로 다른 비이다. 왜냐면 네모 대 세모는 이 세모가 기준이고요. 세모 대 네모는 기준이 네모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서로 다른 비라고 표현해 줘야 합니다. 비의 뜻을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 표현을 익혀 두어야겠네요. 그러면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볼게요. 빨간색 차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 노란색 차는 네 대가 있어요. 빨간색 차 수와 노란색 차 수의 비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서서 이 비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내 주었죠. 3대 2, 3과 2의 비. 그러면 여기서 빨간색 차수와 노란색 차수의 비는 결국 3과 2의 비라는 표현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바로 7대 4라고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앞서서 우리가 개념에서 확인해 주었던 비였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차수에 대한 빨간색 차수의 비라고 했어요. 뭐뭐뭐에 대한,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것이 기준이 되는 수라고 얘기를 하였죠. 따라서 노란색 차수에 대한 빨간색 차수의 비 7대 4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빨간색 차수에 대한 뭐뭐뭐에 대한 그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빨간색 차수, 바로 7이 기준이 되는 수이고요. 노란색 차수, 요것이 요렇게 기호의 앞에 쓰여야 한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비를 나타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뭐뭐에 대한 그 앞에 있는 바로 요 수가 기준이 되는 수라는 것을 익혀서 비를 표현해 주면 되겠네요. 세 번째 개념이에요. 비율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을 이해하려면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B2 대 5라고 하는 것은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2가 5의 몇 배냐라는 것을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5가 바로 기준량이 되는 거예요. 기준량은 기호의 오른쪽에 있는 5가 되고요. 그럼 이때 2를 뭐라고 하느냐? 비교하는 양이라고 해요. 이것은 기호의 왼쪽에 있는 2가 되겠습니다. 2 대 5, 2는 비교하는 양, 5는 기준량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 그래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비율은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눠서 표현을 한 값. 분수로는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이라고 표현하죠. B 2대 5를 비율로 나타내면 5분의 2 또는 5분의 2는 소수로 0.4, 그래서 5분의 2 또는 0.4라고 할 수 있어요. B를 비율로 나타내면 분수 또는 소수로 표현해 줄 수 있네요.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이 달라도 그 비율이 같을 수 있어요. 15대 20, 비율은 20분의 15인데 기하분수로 4분의 3, 9대 12, 비율은 12분의 9인데 기하분수로 4분의 3. 이처럼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이 다르지만 그 비율은 같을 수 있답니다. 확인해 볼게요. B 7대 10을 비율로 나타내면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 10분의 7 또는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눈다 7 나누기 10 소수로는 0.7 이와 같이 분수 또는 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율을 알아보았으니 다음과 같이 문제를 통해 확인해요. 다음 B에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을 각각 찾아 써보고 비율을 분수와 소수로 나타내 보자. 그렇담 15대 20 비교하는 양은 기호의 왼쪽에 있어요. 따라서 15가 되겠고요. 기준량은 기호의 오른쪽에 있어요. 따라서 20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비율을 분수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
20분의 15는 기하분수로 4분의 3과 같습니다. 소수로는요. 20분의 15는 이건 100분의 75랑 같죠. 소수로는 0.75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24에 대한 12의 비, 뭐뭐뭐에 대한 24가 기준, 그리고 12는 이렇게 써줘야죠. 12대 24, 비로 나타내 보았어요. 기호를 사용해서. 비교하는 양은 12, 기준량은 24, 그리고 비율은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 24분의 12, 기하분수로는 2분의 1, 소수로는 0.5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18과 30의 비니까 18대 30, 비교하는 양은 18, 기준량은 30 이렇게 표현되고요. 비율 분수로 나타내면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 30분의 18이죠. 이것을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6으로 나누면 5, 6으로 나누면 3, 5분의 3과 같습니다. 5분의 3은 소수로는요. 이게 10분의 6과 같으니까 소수로는 0.6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교하는 양, 기준량, 그리고 비율을 분수 또는 소수로 나타내 보았어요. 핵심 개념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린 네 번째 개념을 살펴볼 겁니다.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였어요. 사실 생활 속에서 비율이 활용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걸린 시간에 대한 간거리의 비율. 그러면 걸린 시간, 이것이 기준량, 간거리가 비교하는 양이 되는 것이죠. 400km를 가는데 5시간이 걸렸다. 걸린 시간에 대한 간거리의 비율을 구하자. 그럼 비율은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 즉 걸린 시간분의 간거리, 그러면 5분의 400. 이것을 자연수로 표현하면 80 이렇게 표현되겠죠. 즉 1시간 동안에 80km만큼을 간 것과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뭐뭐뭐에 대한 넓이가 기준량, 인구가 비교하는 양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럴 때 비율은 넓이분의 인구가 되는데요. 인구가 8,400명, 넓이가 4제곱킬로미터일 때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4분의 8,400으로 표현하면 되고요. 자연수로는 2,100과 같다라고 그 비율을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또 소금물 양에 대한 소금량의 비율, 그럼 뭐뭐뭐에 대한 즉 소금물 양, 이것이 기준량, 소금 양이 비교하는 양이 되는 거예요. 소금 30g을 녹여 소금물 200g을 만들었을 때 소금물 양에 대한 소금량의 비율이니까 그 비율은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으로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이 되어서 200분의 30으로 비율을 표현할 수 있죠. 이것은 100분의 15와 같기 때문에 소수로는 0.15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율을 분수 또는 소수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보충해서 단위 시간에 간 평균 거리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때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간 거리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역시 이 속력도 비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1제곱킬로미터에 사는 평균 인구를 인구 밀도라고 해요. 인구 밀도는 넓이분의 인구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용액에 대한 용질의 양을 용액의 진하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용액이라고 한다면 소금물, 요걸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요. 용질은 소금, 바로 요것을 용질이라고 표현해 주면 돼요. 용액에 대한 용질의 양을 용액의 진하기라고 하는데 용액의 진하기는 용액의 양분의 용질의 양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 지금은 소금물과 소금을 예를 들었지만 설탕물과 설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비율이 생활 속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살펴볼게요. 이 문제는 서울의 인구와 넓이를 조사한 것이래요. 서울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은 약 얼마일까요? 서울의 넓이가 기준량, 인구가 비교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단, 비율은 반올림하여 자연수 부분만 쓴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이니까 600분의 1016만 이렇게 그 비율을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요.
비율을 반올림해서 자연수 부분만 써라 라고 얘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약분을 해서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자 100으로 나눠봐요. 6이 되죠? 100으로 나누면 요렇게 10만 1600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이것을 2로 나누면 3, 2로 나누면 5, 0, 8, 0, 0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그렇다면 이제 5만 800 요걸 3으로 나눠봅시다. 3일은 3, 36, 18, 그 다음에 39, 27, 33은 9, 다시 33은 9, 몫에 소수점 찍고 0을 붙여 내려보세요. 그럼 33은 9, 이렇게 소수점 아래는 3이 쭉 반복이 되겠죠. 그런데 반올림에서 자연수 부분만 써라라고 했으니까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3이니까 버려라. 16,933 이와 같이 그 비율을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생활 속에 비율이 활용되는 경우를 만나보았어요. 5번째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백분율 알아보기라고 했네요. 백분율이라고 하는 건 역시 비율이에요. 그런데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의 비율, 이것을 백분율이라고 하고 백분율은 기호, 요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아마 많이 보았을 거예요. 이 기호는 퍼센트라고 읽어주면 돼요. 비율 100분의 74가 있어요.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 비율이니까 이럴 때 100분의 74는 74% 이렇게 쓰고 읽으면 되겠네요. 전체를 1로 보았을 때 이걸 똑같이 100으로 나눈 것 중 요 하나만큼을 100분의 1이라 하죠. 그럼 100분의 1은 1%가 되는 거예요. 또 전체 100칸 중에서 색칠한 것이 74칸이니까 100분의 74.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 비율이 백분율, 따라서 100분의 74는 74%와 같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비율 4분의 1이 있어요. 이걸 백분율로 나타낼 때 방법 1은요. 기준량이 100인 비율로 나타내는 거예요. 4분의 1은 100분의 25와 같으니 25%. 또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비율의 100을 곱해서 나온 값에 퍼센트 기호를 붙여주는 거죠. 4분의 1 곱하기 100은 25, 퍼센트 기호를 붙여 25%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을 확인해 두자고요. 문제를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분수 10분의 7이 있습니다. 소수로는 0.7. 그럼 이건 이 분수와 소수는 모두 비율이에요. 백분율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율에 100을 곱하여 나온 수 70에 퍼센트 기호를 붙이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70%. 또 소수 0.34가 있습니다. 0.34는 분수로 표현하면 100분의 34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100분의 34 이것을 우리가 기약분수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50분의 17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백분율은 분수나 소수의 100을 곱하여 나온 수의 퍼센트 기호를 붙인다. 34%가 되겠습니다. 25분의 7은 100분의 28이므로 0.28과 같고 백분율로 나타내면 28%가 되겠죠. 분수 또는 소수, 이 비율에 100을 곱하여 나온 수에 퍼센트 기호를 붙이면 백분율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네요. 이어서 백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할인율이라는 표현이 주어졌네요. 4,000원짜리 필통을 할인해서 2,6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필통의 할인율을 구해봅시다. 할인된 판매 가격은 원래 가격의 몇 %일까? 이런 경우 4,000원짜리, 이게 원래 가격이죠. 그런데 할인을 해서 2,600원에 판매를 하였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할인된 요 판매 가격은 원래 가격의 4,000분의 2,600,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 즉 비율에다 100을 곱해서 나온 수 65에 퍼센트 기호를 붙여 65%. 그럼 이럴 때 할인율은 전체 100에서 65만큼을 뺀 35%, 즉 원래 가격의 35%만큼을 할인받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방법 2는요. 원래 가격에서 할인된 판매 가격을 빼보세요. 4,000원에서 2,600원을 빼니까 1,400원 할인받은 거예요. 따라서 할인율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원래 가격에 대한 할인받은 금액의 비율 4,000분의 1,400 곱하기 100, 35% 이렇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할인율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할인율을 구할 때에는 이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가격에 대한 할인받은 금액의 비율이기 때문에 방법 1이나 방법 2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그 결과는 같게 되는 거예요. 단 방법 1을 사용했을 때에는 할인율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100에서 할인된 판매 가격이 원래 가격의 65%니까 요걸 뺀 나머지 요것이 할인율이 된다라는 거 요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문제 봅시다. 어느 서점에서 25,000원짜리 책을 2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이 책은 몇 퍼센트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일까요? 방법 1, 방법 2 어느 것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할인율 요것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가격은 25,000원입니다. 그런데 할인받은 금액은 25,000원짜리를 2만 원에 판매했기 때문에 5,000원만큼만 빼주는 거예요. 얼마? 5,000원만큼만 빼주는 거다. 할인해 주는 거다. 그래서 그 할인율을 100분율로 구하시오. 따라서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 비율의 100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5,000으로 나눴고요. 5로 나눠 주었어요. 그러니까 20%만큼 할인해 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책은 20%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네요. 비와 비율에 관련한 핵심의 개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